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암을 극복한 60대 한 의사가 밝힌 최고의 항암 음식 딱 한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했지요. 또 우리나라에서 암 예방의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황성주 박사도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음식의 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음식은 우리 몸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 공간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암과 관련된 좋은 음식들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 보면은 상황버섯이라든가 마늘 진액이라든가 오가피 가루라든가 동충하초, 상어 연골가루, 감초, 등푸른 생선, 새싹 채소, 신선초, 집신나물, 호박 등 수없이 많지요. 그러나 어르신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간에 알려진 항암 음식 중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그리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암을 이겨낸 60대 한 의사가 밝힌 최고 항암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의사는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병원에서 의사로 일해왔던 홍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의사 활동 중에 대장암 3기와 신장암을 동시에 2개의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연질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만 하지요. 그래서 결국 대장의 4분의 1과 왼쪽 신장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이겨냈고 지금은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암을 극복한 후부터는 암 극복 과정을 이겨낸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는 암을 이긴 의사라는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암 극복에 도움을 준 항암식품 알리기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가 말하는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암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음식이 바로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가지의 어느 효능 때문에 암을 극복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에 대해서 홍 박사는 암을 이겨낸 자기의 가지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아침 식사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가지로 시작한다고 해요. 푹 찐 가지를 결대로 찢은 뒤 밥 위에 올려놓고 밥 그릇에 절반은 밥으로 채우고 또 절반은 가지로 채운답니다. 그리고 홍 박사는 밥을 먹기 전에 밥 위에 올려진 가지부터 먼저 먹는다고 해요. 이런 생활 습관을 그가 항암 치료를 받는 때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는 매일 늦은 밤까지 일하고 곱창집에서 고기와 소주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홍 박사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무질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암에 걸린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신기하게도 암에 걸리고 난 뒤부터는 곱창은 쳐다보기도 싫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짜고 기름기 있는 음식에는 손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아 토해내기 일쑤였다고 해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본능적 우리 몸의 욕구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고향인 전주 지역의 토속 음식인 가지나물이 자꾸 떠올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먹었는데 다행히 암 환자인 자신의 입맛에도 가지나물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지를 밥처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가지에는 어떤 항암 효능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요즘 색이 진한 채소, 과일에 영양이 많다고 해서 이른바 컬러푸드라고 해서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지입니다. 특히 가지처럼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항암이나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요. 어르신 여러분, 가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백한 맛과 입맛을 돋궈준다고 하여 식탁이유 보약으로 불립니다. 특히 가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이나 엽록소나 식이섬유나 알칼로이드 성분 등은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일본 농림성식품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가지는 항암 물질인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 이외에도 탄 음식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PHA를 억제하는 효과가 항암 채소로 손꼽히는 브로콜리라든가 시금치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채소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해요.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가지의 항암 효능이 놀랍지요? 홍 박사도 가지를 1등 항암식품으로 여기는 이유는 보라색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을 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영상 제작자가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천연 색소를 구성하는 물질로 다양한 색깔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 그리고 해독 작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들이 이러한 물질을 갖게 된 이유는 자외선이라든가 척박한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로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토케미컬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이나 초록색이나 노란색이나 검은색이나 흰색 등 채소와 과일의 진한 색소에 들어있는 식물 활성 영양소입니다. 이를 우리가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이나 항염 작용이나 발암 물질 등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고기나 생선 등 육류에는 이런 좋은 파이토케미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진한 다양한 색소를 지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셔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파이토케미컬이 어떤 것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지요? 홍 박사도 가지의 보라색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나 레스베라트롤이나 알칼로이드라든가 페톨 화합물 등
암을 예방하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 음식에서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든가 아플라톡신 같은 발암물질이 세포 속의 DNA를 손상시키면 돌연변이 세포가 생깁니다. 이때 파이토케미컬은 돌연변이 세포에 있는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거지요. 홍 박사는 가지의 항암 효과는 블루콜이라든가 시금치보다 약 2배 정도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는 소화기 계통의 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홍 박사는 가지의 영양분이 장 내부에 초콜릿처럼 더덕더덕 쌓인 기름기를 씻어내 대장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후두암 등 소화기 계통 암 발병을 20-30% 정도 낮춰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로의 침범을 막아 전이의 위험성을 낮춰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가지는 가열에도 암 억제 효과는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홍 박사는 가지는 가열한 뒤에도 80% 이상의 암 억제율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세계적인 장수연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도 보라색 고구마와 가지를 즐겨 먹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둥근 가지는 생채나 샐러드용으로 먹고 긴 것은 주로 절임용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튀김용이라든가 불고기용이라든가 생채용 등으로 자주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지 수출국이지만 가지 소비량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1인당 1년에 2kg 내외를 섭취하지만 우리나라는 100g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섭취량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 박사는 다양한 가지 요리 알리기에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홍 박사는 가지는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식물성 기름이라든가 육류와 함께 먹으면 맛뿐 아니라 소화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우리 조리 방법을 바꿔가며 다양한 요리로 먹을 것을 권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지 나물이라든가 가지 무침 등 밥과 함께 먹는 밑반찬으로 가지를 활용하지만 서양에서는 스테이크나 파스타나 라자냐 등에 가지를 곁들여 먹는다고 합니다. 홍 박사는 스테이크나 떡갈비를 먹을 때 가지를 구워 함께 먹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중국 요리처럼 각종 채소와 걸쭉한 소스를 곁들여 가지를 볶아 먹는 것도 권합니다. 가지로 김치를 담아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를 고를 때도 요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홍 박사는 전체적으로 팽팽하고 윤기가 돌고 꼭지의 단면이 싱싱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선한 것은 꼭지에 있는 가시를 만지면 따끔하게 찌르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지만 보관 온도가 5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기 있을 때마다 암 예방 차원에서도 가지를 꾸준히 많이 드셔야 하겠지요.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영상 제작자도 확신을 합니다. 영상 제작자가 늘 강조해왔듯이 음식은 약과는 달리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셔야 그 효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어르신들께 잊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2가지 암을 극복한 60대 한 의사가 밝힌 최고 항암 음식 딱 1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